이야, 어떻게 물이 이렇게 튀지? 배경이 미쳤네. 소독차 같은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며, 전동화 모델이라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BMW XM입니다. XM3 아니고요, 제가 팜스프링스에서 보내드렸던 바로 그 차 XM, 우리나라에 드디어 출시된다고 합니다. 한국 도로에서 보니까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컨셉트카 같은 차가 그냥 도로에 다닌다는 거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드는데 약간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놀라운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시죠. XM 2억 2천만 원인데 i7도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차를 사시겠어요? i7 아닌가? 아니 근데 이 정도 차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프링 코일이 들어있던 거 요거 좀 그렇지 않나? 스포츠카니까 원래 이렇다고? 아니 뭐 포르쉐 911도 코일이잖아요? 스포츠로 넘어가게 되면 코일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편안함을 위해서 있는 거죠. SUV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얘는 스포츠카라고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차가 이거냐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20대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에디션 알고 계시죠? BMW가 매번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는데 깎아주지도 않아요. 매장 가면 깎아주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줄을 서서 사는 거, 이 차도 온라인 에디션으로 20대만 판다고 하고요. 2억 2,500이 아닙니다. 그럼 2억 2천짜리 차는 어떤 차냐? 이 차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적으로는 멋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 퍼스트 에디션은 몇 대 없다고 해요. 그리고 가격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BMW 하면 Z드래곤이죠. 오늘은 G드래곤, 내일은 H드래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나와야죠. 자꾸 용용 하니까 쌍용 같잖아요. 제가 나와서 삼용을 완성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큰일 난다고? 보통의 검정색이라고 하면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굴곡들이 그라데이션을 넣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멋지지 않습니까? 과격한 외모뿐만 아니라 이 차는 플러그인 배터리를 이용해서 20kW가 넘는 배터리를 담고 있어요. 충전을 하면 전기차 모드로 62km를 갈 수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62km예요. 그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출퇴근하는 동안에 시동을 한 번도 걸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엔진 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외관을 봤을 때는 실물 깡패입니다. 실물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G드래곤께서도 얘기하십니다. BMW 하면 에너지, G드래곤도 인정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차라는 생각이 들고, XM은 지금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검정색, 하늘색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요. 금색 테두리가 나한테는 좀 지나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XM2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검정색이 더라도 강해요. 옛날 BMW M1을 형상화한 거라고 하는데 이걸 금색으로 하면 정말 튑니다. 검정색이라도 그 액센트가 여러 곳에 드러나 있어요. 이 부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프로마리너 콤비에 글씨 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여기도 있어요. 뒤가 더 멋지다고. 양쪽으로 BMW 마크가 있는 게 M의 특징이었죠. 인그레이빙에서 BMW 엠블럼을 새겨놓고 있고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땐 잘 보이지 않지만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M에도 가운데는 엠블럼이 없죠. BMW 마크가 두 개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BMW 엠블럼을 붙이질 않았어요. M1이란 자동차가 스포츠카였지만 현대화된 지금은 SUV 형태여야 돼 라고 BMW가 M1을 재정의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검정색이지만 화려함을 숨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도 뿜어내요. 배기수 좀 전에 맞았는데 완전히 성수 같아요. 저도 에너지가 막 솟구치는 그런 기분이 살짝 듭니다. 이 차는 퓨어 스포츠 성능을 가지고서도 실용성까지 갖춰야 된다고 만들어진 차예요. 수납 공간도 이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죠. 엄청 크면서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턱이 없어요. 짐을 놓으면 그냥 집어넣고 그냥 빼는 나란한 높이를 갖고 있어요. 긁히지 말라고 보통 여기 크롬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긴 긁히지 말라고 살짝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는데 장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의미 없는 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높냐? 뒤쪽에 배터리 때문에 낮출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니까요. 케이블 가방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급스럽죠. 그냥 끈인데 끈도 M끈, 쓸데없이 멋있어. 이쪽에는 오디오 앰프가 들어있고요. 원래는 지금 퍼스트 에이드 키트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퓨즈 박스가 있는데 퓨즈 박스도 왜 멋있어? 그리고 12V 아웃렛이 여기 있고요. 선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고정식이에요. 그래서 딱 닫았을 때 안에 있는 짐이 보이지 않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일단 핸들, 딱 앉았을 때 핸들이 보여주는 압도감, N버튼이 있는 것부터가 압도적이에요. N버튼 같은 거 요거 현대차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만큼 괜찮진 않죠. 패들 시프터 현대차도 다 있죠. 근데 이것만큼 멋있진 않아. 이건 지금 패들 시프터가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딱 만졌을 때 굉장히 단단한 걸 내가 만지고 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크롬인데 내 얼굴이 비춰져요. 반짝반짝합니다. 굉장히 비싼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 앞에 있는 계기판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고 i7이라든지 iX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들은 확실히 떠있는 느낌이 확 드는데 얘는 떠있는 느낌보다는 그냥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뭐가 있냐면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내가 무슨 말 한 거야? 약간 선 넘었네요. 그리고 카본은 그냥 덕지덕지 발랐어요. 여기도 카본, 저기도 카본, 여기도 카본. 남자들의 보석이란 표현도 쓰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가 이런 가죽이 아니죠. 이건 지금 일반적인 가죽을 쓰고 있는데 텐드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죠. 올드한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좀 얼룩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아 보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집에 있는 소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급으로 가면 뭔가 시트에 꾸밈이 좀 있죠. 어쨌든 이 차의 지금 세팅은 굉장히 스포티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냉온 처리가 되는, 차갑게 뜨겁게 양쪽을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옆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넣어놓으면 안 보여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놔두고 집에 가겠죠. 저는 조금 더 보이는 위치에 놔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이런 기어 시프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의 BMW가 아닙니다. 요건 한 세대 전의 BMW 같은 느낌인데 M들은 기어 시프터를 갖고 있는 걸 아직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바뀔 때 됐는데 어중간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기어 시프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여기 갖고 있네요. 내가 M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버튼이라고 할 수 있죠. M 배지도 이렇게 딱 박혀 있고요. 시트 앉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넓고 평평한 느낌이네요. 스포츠카처럼 그렇게 잡아주는 건 확실히 아니고요. 저한테는 좀 큰 것 같고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 구성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저는 이 시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상체를 못 잡아주는 시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상체를 잘 잡아주는 시트가 좋은 시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쪽이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팔을 넘기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이 차는 시트를 오목하게 그리고 튀어나오게 해서 어깨는 잡으면서 그 아래쪽에 팔은 또 뒤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진 시트라고 할 수 있죠. 바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 BMW 직원들이 악어입이라고 해요. X7 페이스리프트에서 나왔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너무 예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천장 MN 선루프가 없어야지 마땅하죠. 대신에 프리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에 맞춰서 전체적인 느낌을 바꿔주는데요. 요즘은 커튼 위쪽에다 램프를 달거든요. 집을 은은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의 캔버스 같이 활용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고급스러운 부분이 스피커 그릴이 어마어마해요.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운가 싶은 정도로 멋지게 보이고 또 앞쪽에도 이렇게 스피커 그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2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넉넉한 느낌이 들죠.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도어 손잡이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손잡이가 있나? 닫을 때도 편리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시켰어요. 손에 닿는 모든 부분이 다 수납 공간이야.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비행기를 1등석이나 이런 데 타보면 옆에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그라데이션이 있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는데 직접 광은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간접광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죽이면서 이 가죽 시트의 빛나는 모습을 봐라, 간접광으로 가죽이 반사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뒷좌석도 이런 식으로 스피커 그릴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C필러에도 스피커 그릴이 따로 있습니다. D필러에도 스피커 그릴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쪽에도 스피커가 수평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적으로도 있어서 3D 사운드 시스템을 잘 구현해 놨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온도 조절이라든지 송풍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C 2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팔걸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컵홀더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4대 2대 4로 이렇게 폴딩할 수도 있어요. 긴 물건을 넣을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옆 사람하고 가깝게 앉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 차는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저쪽 차는 다른 옵션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안쪽을 봤을 때
유리로 비쳐 보이는 저 실내가 굉장히 미래적이고 굉장히 참신하게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네요. 뭐 검정색에다가 이렇게 액센트 컬러를 몇 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로 돈을 쓴 자동차면 조금 더 과감해도 좋지 않았을까. XM을 산다면 정말 달리기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튀고 싶은 게 있다, 약간 나 관종이야, 저라면 하늘색이 제일 독특한 BMW SUV가 아닌가. 검정색도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인테리어 괜찮죠? 근데 뭐니 해도 색깔은 이건 것 같아요. 하늘색 같죠? 자세히 보면 이 안에 펄은 금색입니다. 빛을 받는 것에 따라서 금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금색하고 이 둘이 엄청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엄청난 대비라서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BMW는 이걸 가리켜서 더블 파워돔이라고 하는데 M의 상징이라고 하죠. 너무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아요. M3를 얼마 전에 시승했는데 그 M3에서 봤던 그 감동이 여기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 와서도 휠이 말이 되냐? 아니 저것도 휠이 지금 말이 안 됐거든요. 아니 이렇게 생긴 휠이 어딨어. 여기 파여 있어요. 이 세차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세차할 때 면봉을 씁니까?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이런 휠도 나와요. 휠이 금색인 거 혹시 보셨어요? 요즘 들어서는 사실 포르쉐도 금색 휠이 있고 뭐 여러 메이커들이 금색 휠을 내놓고 있는데, 그 금색이 이 차의 컬러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금색 테두리와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돈을 처발처발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 금색이 아마도 잘 어울리는 색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장에서 보였던 그 컬러 안쪽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시트백을 보면요, 아니 이런 컬러의 시트 보셨어요?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야구 글러브처럼 약간 패턴이 있는 가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 무늬가 살짝 비쳐 보이죠?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게 컬러 매치가 너무나 신선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엔진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열었을 때 오, 이렇게 멋질 수가. 예전 같으면 M은 당연히 가솔린 엔진을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페트롤 헤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였죠. 배기에서도 막 뿜어내고 터프한 자동차. 이제는 거기서 퍼포먼스를 더 끌어올리려면 결국엔 전기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M파워라고 해서 거대한 엔진이 자리 잡고 있는 한편 이쪽으로 이렇게 고압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차는 지금 650마력을 내고 있는데요. 라벨 레드는 무려 748마력을 낸다고 해요.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까지 기다리면 나온다고 하니까 라벨 레드 기다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650마력 정도 되는 출력 다 쓸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이것도 쉽지 않으실걸요. 자세한 건 시승을 통해 알아봐야 될 텐데 이 정도 출력이면 충분한지 정말 기다려봐야 되는지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깜빡이 봐. 깜빡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LED 깜빡이가 LED라는 걸 보여주는데 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멋없이 그냥 팟 이거 자체가 되게 신기하지 않냐 라고 보여줬던 거라면 이제는 스르륵 켜지게 충분히 감성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할로겐 전구 사용할 때 그 로망을 LED 시대에도 잘 재현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차 상당히 SUV예요. 주변 차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약간 X7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 상태에서 시트를 이렇게 낮추면 계속 내려가? 아,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눈높이에 지금 보닛이 보이거든요. 차가 멈춰 있을 때는 쭉 올라가는데 D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만 올라가고 멈춥니다. 가방을 놨는데 눌려서 시트가 갑자기 뒤로 젖혀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주행 중에는 시트가 끝까지 움직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탁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운전자를 더 많이 생각해준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헤드레스트 안 올라가나?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이건 일체형 헤드레스트처럼 생겼지만 일체형은 아니에요. 전동으로 머리 부분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거북목이 되겠죠. 우리나라 자동차들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 차 지금 배터리 양은 지금 2분의 1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충전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야 엔진 시동을 안 걸고 EV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일렉트릭으로 한번 해볼게요. 순수 전기 주행 모드. 뭐야, 엔진이 안 도는 거라고 이게? 왜 이렇게 잘 달려? 어떻게 모터만 갖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빠릿빠릿하다고? E 컨트롤 뭐죠? 배터리를 더 많이 충전해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E 컨트롤이에요. 하이브리드는 연료 소비를 최적화시키는, 엔진이 지금 개입되는 게 연료 절감에 도움이 돼 이러면 엔진을 작동시키고, 하이브리드가 더 도움이 돼 그럼 하이브리드를 작동시키는, 그렇게 지금 하이브리드는 세 가지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E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8 트윈 터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동차의 마지막 V8이라고 할 수 있어요.
M2 활성화, 주행 안전성을 껐습니다. 꺼진 상태로 한번 주행을 해보죠.排기통이다. X7도 참 많이 탔는데, 근데 이 차는 한 단계 더 거창하네요. 또 옆에 있는 운전자분들 다 제 차만 보고 있을걸요. 뭔데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이러면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운전자가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운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안 그러면 양카라고 욕먹어요. 터치식 공조장치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식의 터치식 공조장치면 그렇게 미워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터치식을 정말 미워하는 이유는 터치식의 화면 전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눌러야 되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 계속 내가 봐야 돼? 보지 않고도 항상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록 터치식이지만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BMW의 새로운 ID8 8세대의 가장 아쉬운 점은 예쁜데 바둑판식 나열이 7 시리즈에서 되게 이상해요. 얘는 훨씬 예쁘거든. i7보다 예쁜 것 같아요. 훨씬 고급으로 느껴집니다. 계기판은 가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아닙니다. 계기판은 그냥 앉아서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차를 잘 만든 거지. 핸들을 이 정도까지 내려도 중요한 정보는 다 보이죠. 디스플레이가 너무 높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조금 낮추고, 그리고 거리도 좀 멀어야 돼요. 디스플레이도 위쪽을 그냥 비워놓고 있습니다. 위에 이만큼은 그냥 안 쓰는 계기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정보들을 이 가운데에다가 배치해서 핸들에 가려지거나 이런 정보가 거의 없다고 느끼게끔 디자인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장자리가 안 닿지 않냐? 그래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우면 더 터치가 잘 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계기판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BMW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MW는 소프트웨어 하나 잘 만들어서 두루두루 잘 쓰고 있죠.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죠. 거기다가 ADAS로 주행 가능하게 하는 거,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어시스티드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세팅을 하고 나면 알아서 핸들도 조향해주고 앞차와의 거리도 조절해주죠. 그리고 핸들에 손을 잡았을 때 안 잡았을 때를 알아서 인식합니다. BMW가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장 저렴한 1시리즈부터 가장 비싼 7시리즈까지 그리고 XM까지도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고급차에 들어가는 옵션, 가죽 시트라든지 헤드라이너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저렴한 차에 넣어줄 수는 없죠. 그거 자체가 몇백만 원인데 그거는 안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만인이 평등하게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비싼 차에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모든 차가 다 골고루 잘 누려보자 라는 게 BMW의 이 소프트웨어 개발 철학이 아닌가 싶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작은 차에도 ADAS 기능을 적극적으로 넣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기아차들도 저렴한 차에도 고급 기능들이 들어가게 된 거, 독일 회사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차를 더 팔겠다는 생각만은 아닙니다. ADAS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많은 차가 그걸 테스트해야지만 고급차의 ADAS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차를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차에도 어댑티브 크루즈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끝판까지 가면은 비슷한 사운드가 나는 것 같은데 끝판에서도 살짝 위쪽에 있는 끝판인 것 같아요. 이 차의 스피커는 20개가 들어있습니다.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케블라콘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바워스 앤 윌킨스는 사용하지 않고 컨티뉴엄 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소리가 더 타이트하게 더 명료한 사운드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위터가 1인치인데 지금 이건 1.5인치인데 보이거든요. 일반적인 트위터보다 조금 더 직경이 커서 대역폭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걸로 보여져요. 음장감을 높이는 데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스피커로 보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주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 지금 전기차 모니 생긴 건 이렇게 거창하고 우락부락함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인데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섬세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왜 이 차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차의 연비는 10kg/L 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요. 아침마다 이 차를 충전할 수 있다면 이 차의 연비는 무한대일 수 있어요. 한 번도 기름을 넣지 않아도 계속 출퇴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공인 연비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지만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주유소를 가는 일이 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직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나한텐 시기상조다, 터프한 가솔린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도 우수한 자동차,
근데 2억짜리 차를 타면서 경제성을 운운한다는 게 좀 넌센스긴 한데, M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는 M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근데 M은 작고 다이나믹하고 그냥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 차였지만, 이제 M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오프로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터프하게도 달려야 되고 전기 파워트레인이 있어야 M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시작일 뿐이겠죠. 앞으로 M은 M3, M4 이런 차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형태의 M으로 계속 이어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넣을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실용적인 거고 그거를 무슨 스포츠카라고 해 라고 하시겠죠. 그러기에는 포르쉐 911이 하이브리드로 나옵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M 시대도 받아들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한데? 스포츠로 하면 어떻게 되나? 생긴 건 SUV인데 뭐 이래도 되나? 이야, 변속 속도 봐. 와. M은 M입니다. 자동 변속기인데 어떻게 DCT처럼 딱딱 변속이 되죠? 예전에는 BMW가 DCT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DCT를 고집했는데, 근데 DCT 변속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예전부터 수동 변속기 공장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 조금만 더 하면 DCT를 작동시킬 수 있는데, 자동 변속기를 하려면 이 라인 전체를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물론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직결감이 더 뛰어난 거 큰 장점이고요. 연비가 좋아지는 거, 이것도 중요한 장점이기 때문에 DCT를 더 좋은 걸로 만들어내자, 그 결과 훌륭한 변속기를 만들어냈던 거죠. 요즘 들어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수동 변속기를 안 쓰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 다단화된 걸 계속 사용하게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자동 변속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변속 시스템이 딱딱 하면서 변속 충격이 있는 것들을 좋아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특히 중국에서는 DCT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DCT는 점점 줄어들게 됐고, BMW도 M3, M4, 이 XM까지도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게 된 거죠. 예전에 그 DCT 변속기의 그 탁탁 치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적은데, 그럼에도 변속되는 속도나 직결감을 보면 이가 딱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굳이 DCT로 다시 돌아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ZF 스텝트로닉 8단 변속기가 들어있는데 너무 잘 만들었고, 모양도 몇 단인지를 이렇게 큼직하게 보여주는 거, 이것도 아주 수동 변속기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단인지 보여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차에 딱 걸맞는 출력이라면 400마력?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이 차는 653마력입니다. 너무 넘치는 거지. 게다가 전기 모터니까 초반에 딱 밟았을 때 빡 튀어나가잖아요. 아주 차가 빠릿빠릿하게 느껴지고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하고 비슷한 출력입니다. 이제는 우루스보다 더 강력한 차를 내놔요. 라벨 레드 750마력을 내는 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SUV 중에 가장 강력한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패밀리카냐 스포츠카냐, 둘 다 할 수 있다고 제조사는 얘기하겠죠. 실제 느꼈을 때 그런가? 저는 스포츠카보다는 실용성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스포츠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공포감이 들게끔 해줘야 돼요. 스릴과 공포는 정말 종이 한 끗 차이고, 페라리를 갖고 서킷에 가면 도무지 밟을 수가 없어요. 차가 뒤가 탁 돌면 카운터 잡을 때 오호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스릴은 공포 그 자체예요. 그런데 아반떼를 가지고서 서킷에 가면 스릴이 넘치진 않잖아요. 좀 만만하잖아. 그래서 스포츠카라면 어느 정도 안정감도 있으면서 스릴도 느껴지는, 빠르지 않으면서도 약간 빠르다고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차는 시속 150km로 달린다고 해도 100km도 안 달리는 것처럼 안정감이 있어요. 스포츠카 맞나? 너무 부드러운 느낌의 자동차입니다. 차가 좀 더 빠르다는 느낌이 나는 게 좋은데, 이 차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 차는 M이라는 이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타보시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입니다. 2억 2,500만원. BMW i7 가격이기도 해요. RSQ8 있죠. 1억 7천. 갑자기 괜찮네. 람보르기니 우루스 초기에 2억 2,500 뭐 이 정도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2억 9천까지 올라갔죠. 우루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 값이면 레인지로버 산다고? 한 2억 정도 되면 차들이 다 너무 좋아요. BMW가 너무 좋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X7 같은 경우에 1억 7천만 원 정도에 팔리는데, 이 차는 X7보다 실내에서 좀 더 작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진 자동차,
그게 이 BMW X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이걸 스포츠카로서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 그게 이 차가 팔리는 관건이겠죠. 스포츠카 같아요. 스포츠카 같진 않아요. X7에 비해서 스포티한 정도. 또 다른 X 시리즈다. 스페셜 에디션. SUV 형태의 차는 필요한데 SUV의 둔탁한 느낌, 그거는 난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는 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BMW XM을 시승해 봤는데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스포츠카, SUV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일 텐데요. 이런 가격에는 훌륭한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대가 파란색이에요. 아까 제가 하늘색이 답이라고 했던가요? 야, 파란색이 답인 것 같은. BM은 역시 파랑이라고. 어진 굉장히 멋있는데요? 근데 약간 푸조 같아.